안녕하세요. 쉽게 알려주는 커피 쉽알커의 용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컨텐츠 제가 준비한 자료는 원두 리뷰였습니다. 원두 리뷰 같은 경우를 이제 먼저 올리기 전에 사실 이런 영상을 먼저 준비를 하고 제가 제공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조금 늦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오늘 어떤 정보를 제공해드릴 거냐면 이 컨텐츠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제 채널에서 운영을 하게 될 방향성을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뒤에 이제 커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할 거예요. 물론 이 커피 지식 같은 경우는 약간 제 채널에 맞게 쉽게 변형을 시켰으니까 그냥 커피 관계자분들이 보시셔서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나 빠진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보통 초심자나 아니면은 그냥 취미로만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는 거니까요. 자,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컨텐츠의 방향성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1번은 일단 전에 올린 영상처럼 원두 리뷰는 항상 진행을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직접 컨택을 하고 먹어본 원두 중에 괜찮은 스타일의 원두가 있다면 언제든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원두 리뷰 같은 경우는 전과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이제 전에 영상에서 제가 빼먹은 컵노트까지 반드시 추가를 해서 만들어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커피 툴들이 워낙에 다양해요. 브랜드별로 또 이제 취향별로 그리고 실험적인 도구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도구들 가지고 이제 하나씩 테스트를 해볼 텐데 그 도구들을 하나를 리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추출법들이 존재를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한테 조금 맞다. 그렇다고 하시면 이 도구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카페 리뷰를 준비를 할 거예요. 일단 커피를 가장 많이 접하시는 공간이기도 하고 만들어지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브이로그 스타일로 해서 가볍게 촬영을 할 거고요. 이제 제가 가서 메뉴 그리고 위치, 금액대 그리고 손님의 입장으로서 본 이제 카페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리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집에서 홈카페들 많이 찾아보시고 하시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느 정도 메뉴에 대한 지식들이나 아니면 메뉴를 만드는 과정들을 한번 올려볼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시고 나면은 사실 이제 홈카페 바리스타 거의 완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멋진 컨텐츠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자 뼈대가 되죠. 커피의 기본은 커피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커피는 일단 각 국가별로 재배를 하는 시기가 있고 수확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굴러가면서 저희가 설정을 해놓은 공식적으로 설정을 해놓은 커피 벨트가 있어요. 그 위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이제 그 수확 시기가 결정이 되겠죠. 그 과정을 거칠 때 이제 수확을 하는 과정은 커피나무는 굉장히 거대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상용 커피나무와는 조금 달라요. 실제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나무는 엄청나게 큰데 그 나무를 이제 예전에 대추 같은 거 털어보신 분 있으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그 밑에다가 이제 비닐을 이렇게 쫙 깝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무를 흔들거나 잎을 쳐서 가지를 치고 하면서 열매를 떨어뜨려요, 땅으로. 그러면서 이제 다 떨어진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합니다. 이 가공 방식은 여러 가지 엄청 많은데 요것도 나중에 초 리뷰할 수 있으면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내추럴과 워시드라는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세싱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제 내추럴 가공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이냐? 내추럴은 말 그대로 내추럴입니다. 저희 고추들 이렇게 걷어나기 전에 건조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커피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의 단맛과 그리고 신맛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씨앗에 배겠죠. 그럼 그 씨앗을 추후에 그 파치들을 제거를 해요. 잔여물을 제거한 뒤에 요거를 수확을 해서 포장을 해서 배송을 합니다. 두 가지가 이제 내추럴 과정이고요. 워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공간에다가 열매들을 다 넣어요. 넣고 나서
그대로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쫙 시켜가지고 일정 시기가 지난 다음 이제 발효된 열매를 가지고 쫙 세척을 한번 합니다. 이제 그 발효되는 동안 여러 성분들이 변형이 되면서 생두에 배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워시드 프로세싱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로스팅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 이후에 바리스타가 그 원두를 가지고 손님의 입맛과 대중성을 겸해서 추출을 해서 한 잔의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조금 쉽죠? 자, 로스팅 과정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로스팅은 이제 생두를 기기 투입해서 열을 가해서 익혀서 원두가 되어서 나오는 과정인데요. 일단 저희 원두 리뷰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로스팅 강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보통 이제 로스팅 강도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색상별로 이제 구분하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라이트 로스팅, 그리고 미디엄 로스팅, 그리고 다크 로스팅, 요 세 가지로만 구분을 할게요, 앞으로. 또 라이트 로스팅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 살짝 볶은 거예요. 살짝 볶아내서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산미와 향미를 굉장히 극대화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디감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요.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엄청나게 과일을 마시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미디엄 로스팅 같은 경우는 이제 산미와 단맛 두 가지를 잡기 위한 이제 밸런스형 커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바디감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잘 뽑힌 커피는 정말 우유 같은 실키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크 로스팅 같은 경우는 바디는 엄청나죠. 왜냐하면 이제 오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단맛과 오일을 가지고 승부를 하는 커피 로스팅 단계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베리에이션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단독 에스프레소로도 사용하는 매장이 많아요. 왜냐면 한국 분들은 확실히 다크한 로스팅을 선호를 하시니까요. 원두 리뷰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패키지에 써 있는 거예요. 패키지 봉투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글씨들이 막 써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전에 소개했던 원두를 예로 하자면 에티오피아 벤사 내추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티오피아는 어떤 것이냐? 산지입니다, 산지. 벤사 같은 경우는 중간에 미들네임은 보통 농장 또는 생산지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추럴,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공 방식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세 가지를 보시고 초이스를 하시면 되겠죠. 보통 컵노트 많이 써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참고하시고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올린 리뷰 영상에서 마음에 드는, 좀 쉽게 접해지는, 와닿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라고 하면 직접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패키징까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로스팅의 강도, 그리고 패키징,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이 세 가지만 가지고서도 본인 취향이 충분히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해도가 쉬워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추출 레시피는 따로 제공이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취향껏 변형을 해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될 방향과 가장 기본적인 커피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좀 더 기대가 되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기본적인 커피 지식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얻어가실 정보들 여기 준비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즐거운 하루와 행복한 하루, 그리고 이제 맛있는 커피를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응원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슬컵